하지 말라고 했는데 괜찮나요? 네, 기세가 떨어지셨죠? 네, 이 기세를 이어가 주실 첫 번째 발언자를 모시겠습니다. 최지웅 부산 촛불행동 공동대표님의 발언을 들어드리는데요. 오늘 촛불들진 기조를 담은 기조 영상을 보시고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완전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요? 누가 죽여본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국민의힘이? 또다시 사행되는 야당 탄압, 야당 추격이 야당의 주인사이다 아니마로 극단위 세력이 폭력과 사적 리치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그 누구든 국민들이 준엄히 심판할 것입니다. 내 이겨를 이겨내고 전국을 화려하게 파로게 만들 윤석열 타락의 몸을 부산에서부터 만들어내겠습니다. 부산 촛불행동 공동대표 최지웅입니다. 연초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충격적인 암살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도 충격적이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와 언론의 보도의 틀을 보고 있으면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경찰은 이번 암살 테러 사건에 대해 그 어떤 근거도 없이 김진성의 단독 범행으로 서둘러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도 범행을 벌이기까지의 수많은 행적에 대한 발표도 없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정치인을 살해하려는 사건임에도 범행 동기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은폐 축소 아닙니까? 열도 받는데 경찰에 묻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우리는 긴거리의 수많은 범죄 사실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방치하고 은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긴거리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누가 가장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폐 축소 아닙니까, 여러분? 또다시 경찰에게 묻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경찰들은 암살 테러 사건 현장을 사건 발생 1시간도 되지 않아 깨끗이 물청소했습니다. 현장 보조는 아이들도 다 아는 수사의 기본입니다. 청소하라고 누가 시켰습니까? 암살 테러 사건 이후 언론과 구구 세력, 국힘 지지자들의 유튜브에는 수많은 유언비어가 계속해서 재생산 유포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윤희공 경찰청장은 국회 행안위에서 이 정보를 유포한 것이 총리실 산하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사건의 배후를 자백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총리실 산하 대테러 종합상황실은 1cm 경상 초려해야 적은 상태라는 문자를 관계기관에 보냈습니다. 현장에는 언론사 카메라를 비롯한
유튜브들도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문자입니다. 문제는 현장에 기자들이 있었는데도 언론에서는 경찰의 발표만 받아 쓰고 사람의 목숨이 경락에 달렸는데도 환자의 아니보다 헬기 이송을 문제 삼는 기사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헬기 이송이 위법이라고 경찰에 검찰에 이재명 대표를 고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필승을 당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암살 테러 시도, 경찰의 축소 은폐 수사, 언론 보도, 그리고 의사일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휘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옆에 있는 용산 말고 다른 곳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경찰에게 묻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할 것입니다. 범인은 물론 범인의 배후 세력까지 일망타진하겠다는 것이 바로 촛불 시민의 입장입니다. 맞습니까? 저 옆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들을 수 있도록 배꼽에 단단히 힘주고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테러패 특검거부 그자가 범인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네, 최지용 대표님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얼마 전에 집회를 열었는데 1000명 이상의 시민분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동훈이 부산 사직구장에 갔다느니 뭐 송정에서 저녁을 먹었다느니 이런 짜잘한 거짓말들 하면서 우리 부산 시민들 열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진짜 부산 민심은 부산 촛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산에서 촛불을 들고 계신 우리 촛불 국민들 고맙고 고생한다고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발언입니다. 민주당의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울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을 모셨었는데요. 오늘은 아마 가장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규명해 주실 거라 믿음이 가는 분입니다. 울산 경찰청장, 대전 경찰청장 출신 의원님이시죠. 황운하 의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영원하는 촛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대전에서 기차 타고 방문 나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비 내리는데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기 때문에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다음 분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재명 대표 암살민수 정치테러 사건이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축소 은폐되었다는 정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전환하라고 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군중들 앞에서 일개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서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서 짐짝처럼 들려나가는 그런 사실을 민주주의 파괴의 현실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이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재명 대표의 테러범은 도대체 무슨 동기로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을까요? 이재명 대표를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또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한다고, 싫어한다고 등산용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암살을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테러범의 신상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당적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범인이 내가 왜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는지 이른바 남기는 글에 남겼다는 변명문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라면서 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를 갖다 댑니다. 비공개하는 사유도 비공개라고 합니다. 경찰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군사 독재 시절로 되돌아갔습니다. 대체 누가 경찰로 하여금 비공개를 강요했나요? 보이지 않는 손은 대체 누구입니까? 경찰이 축소 은폐할 수밖에 없도록 기획하고 연출한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요? 저는 두 가지가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는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입니다. 하나는 용산의 국정상황실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서 이재명 대표 암살 테러 사건을 축소 은폐한 배후 조종자 기획자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테러범이 국민의힘 열성 당원이었고 극우 유튜브에 탐닉해 있었고 월간조선 극우 성향의 월간지를 탐독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해온 것이 테러범으로 하여금 범행 동기를 형성시키고 강화시켰다는 것을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은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는 본격적으로 축소 은폐에 나선 것입니다. 과도라고 하고 1.5cm를 1cm라고 줄이고 열상이라고 하고 정상이라고 하고 출혈량이 적다고 하고 이렇게 가짜뉴스를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가 유포시킨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가 언제부터 가짜뉴스를 유포시키는 총 본산이 되었습니까? 개탄스럽습니다.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를 저희 민주당은 월요일부터 항의 방문할 것입니다. 경찰은 또 이 사건이 도대체 살인미수 사건인지 암살미수 사건인지 이재명 대표의 목숨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이 파악되기도 전에 물청소부터 있습니다. 그러한 현장 정리는 수사본부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 당시는 수사본부가 구성되기도 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병원으로 후송 중이었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에 물청소부터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증거인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증거인멸입니다.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증거인멸 범죄행위를 강서경찰서장이 했다는 게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서경찰서장이 절대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획자가 누구인지 밝혀줘야만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기획자가 밝혀질 때까지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해야 합니다. 이틀 전에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기념식에서 대통령의 발언만 했다는 이유로 짐짝처럼 들려나갔습니다.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손을 끌어당기고 놓지 않아서 의회로 봤다는 대통령실의 명은 금세 영상을 통해서 거짓말로 판명됐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손해만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와 최은수는 23억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짓말을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바이든 날리면만 거짓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수부 검사로 살아오면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는 덮으면서 국민들 상대로 온통 거짓말만 해도 국민들이 개돼지로 알아도 떵떵거리며 잘만 살아왔고 대통령까지 됐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습니까?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니까 국회의원도 우습게 보이고 헌법의 삼권 분립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정도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전두환 독재 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국회의원 사진을 들고 나가는 일은 중앙정보부가 국회의원을 남산으로 납치하고 차지철이 청와대 앞에 탱크를 세우던 유신 독재 시대에 따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2024년에 벌어졌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완벽하게 유신 독재 시대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삼권 분립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기본 개념이 장착되어 있지 않으니까 툭하면 거부권이나 남발하고 일개 경호원들조차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함부로 다루고 심지어 폭행하고 짐짝처럼 취급하는 이런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피의자로 인식하고 2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나고 범죄자로 대하니까 윤석열의 추종자들이 테러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마침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 소심없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 시대는 정확하게 유신 독재 시대의 재현입니다. 2024년에 사는 우리 촛불 시민 모두에게서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우리나라를 유신 독재 시대로 회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이대로 두면 국회를 더욱 무력화시키고 언론을 완전히 사악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할 것입니다. 2024년에 유신 독재를 획책하는 윤석열 정권을 이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절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끌어내려야 돼. 경찰이 무너지면 시민들이 무너지고 도시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검찰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독한 검찰주의자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시민들의 안전이 무너지고 도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생사람 여권 얻는 재미로 살아온 대통령 하나 잘못 뽑은 탓에 제1야당 대표가 수백 번 압수수색을 받아야 되고 허구한 날 검찰로 법원으로 불려다녀야 하는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피땀 흘려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순식간에 파괴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완벽하게 야만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 정치대로 사건의 수사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범인의 탐정과 신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변명문 전문도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신 독재 시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지금 경찰은 어떠한 외압이 있더라도 어떠한 축소 외압 지시가 있더라도 진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경찰이 또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감추려고 하는 그 실체를 낱낱이 공개할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촛불 시민과 함께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 역사의 회기를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촛불 시민과 함께 윤석열 독재 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호를 두 개 외쳐보겠습니다. 테러패 특검거부 그자가 범인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반드시 배우와 공범을 밝혀주실 거라 믿음이 가시죠? 다시 한번 황운하 의원님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안내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행로에 서 계시는 유튜버 선생님들이 자리를 좀 앉아주시거나 이동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잘 안 보인다고 하네요. 장소 너무 협소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튜버 분들께서는 앉아서 핸드폰만 높이 이렇게 들고 촬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따가 이어서 합창단 공연 그리고 발언 하나 듣고 포토타임을 가질 건데요. 요 앞에 계신 유튜버 선생님들도 위로 올라오시려면 요 무대 앞 통로를 이용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돌아서 이동해서 요 옆쪽으로 올라와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합창단 공연 발언 하나 하고 포토타임 가질 겁니다. 그럼 발언할 때부터 이동하셔서 옆에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고 또 기자분들 오셨으면은 순서를 기억했다가 포토타임 시간에 맞춰서 옆에서 대기하다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재명 암살 테러와 관련해 누구보다 발로 뛰며 탐사 운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밝혀내셨습니다. 유탐사 강진구 기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촛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시민 여러분, 유탐사의 강진구 기자입니다. 크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이 하루속히 이 사건을 잊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 그 끔찍한 순간을 아무리 경찰이 물청소로 범행 행정을 은폐하려 해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식이 있는 시민들이라면 백제대간에서 이 끔찍한 백색 테러를 김진성 한 명이 단독으로 범행했다라고 하는 이 수사결과 발표를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시민언론도 탐사, 시민언론도 탐사 기자들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부산에 2번씩 내려가서 범행 전날 그리고 범행 당일 새벽까지 범인 김진성의 동선을
면밀히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경찰은 부실 수사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공범 배후가 드러날까봐 철저히 은폐 수사, 조작 수사를 했다고 욕을 먹어도 죽었지 않을 겁니다. 경찰은 범행 전날 밤 범인 김진성을 가덕도 마트 앞에서 만나서 숙소까지 데려다준 벤츠 차주와 조카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한 시간이 고작 30분입니다. 그것도 두 사람을 분리해서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앉아서 다른 사람이 수준하는 것을 들고 있다가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수사입니까? 경찰은 블랙박스를 수거해가 뜯어놨고 핸드폰을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조사 현장에 와있던 5명의 경찰관들의 머릿속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들 경찰관들에게 누군가 어디서 뭐라고 지시를 했건 우리는 충분히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범인 당일 김민성을 가덕도 대항전망대까지 태워다준 택시기사분이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김민성이 택시에 타면서 누군가로부터 받은 핸드폰 문자를 보여주면서 이리로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공범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준 매우 중요한 증언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 같은 중요한 증언을 확보하고도 더 이상 택시 기사들에게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경찰은 공범을 밝히려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공범을 대부를 숨길 결심을 하고 은폐 수사, 조작 수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범행 전날 김진성은 동안마을에서 평산마을까지 이동하면서 동승자에게 내 가덕도에 어떻게 가면 되느냐, 가덕도에 가면 이재명 대표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집요하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김진성은 이미 동안마을에서 평산마을로 이동할 때부터 다음날 가덕도에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발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은 김진성이 KTX 울산역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부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까? 블랙박스에 담긴 김진성의 음성만 분석했더라도 이런 엉터리 수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을 겁니다. 백주 대란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고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위협입니다. 과거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에도 백주 대낮에 이런 잔인하고 야만적인 범죄가 저지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야당 지도자를 오로지 섬멸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고 온갖 증오와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일삼아온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반문명적인 끔찍한 정치 보복 테러 범죄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진상규명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공범이나 배후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검찰 수사를 받고 온 한 시민으로부터 매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조사 시작도 하기 전에 어차피 이건 다 끝난 사건이라면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곧 있으면 발표될 검찰 조사 결과도 뻔합니다. 더 이상 검찰 조사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민 수사관, 민주주의를 지키는 바스kun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공범과 배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모두 발언이 김진성 암살 미수범에 대해서 이번 경찰의 부산 수사 배후에는 정치경찰, 정치검찰, 총리실, 대통령실 그 어딘가에 강력한 외압이 작동했으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박정훈 제2의 박정훈 대통령과 공지인들 많이 만나요. 양심 선언이 곧 나올 수 있습니다. 박정철 고문치사 은퇴씨와 전두환 정권의 종말을 가져왔듯이 이재명 대표 탈환에 대한 어설픈 조작, 은퇴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조종을 고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4.19 혁명 후에 우리 시민들이 경찰을 대신해서 100일간 추적한 끝에 안두인을 체포해 그로부터 자백을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진우 기자님과 뉴탄사 기자분들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지금 대한민국 무정부 상태죠. 네, 정부가 없어서 국민들이 정부 역할도 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고 이제는 수사에도 나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이 시도에 맞서서 우리 국민이 진실을 끝까지 밝히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재명 암살범의 얼굴과 이름 김진성 신상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관련한 시민 제보를 촛불행동 네이버 카페에서 직접